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탄력은 약간 좀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1910선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종목들의 특징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제일모직 상장과 함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삼성 SDS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오늘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전환한 상태 되겠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러시아 리스크 이런 부분들 부담되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좀 반등에 나선 모습,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는 인바디 같은 경우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 유가 반등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흐름상으로 본다라면 중국 국적 주식들이 장 초반에 약했다가 지금 반등에 나선 모습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섹터들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철강주 전체적으로 고르게 소폭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일정 부분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참 거센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이 도깨비 같은 주식, 중국 국적주부터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급락세가 좀 펼쳐지다가 현재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좀 나타나네요. 지금 완리도 한 1%대, CKH가 한 3%가량 오르고 차이나 그레이트도 지금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이쪽은 좀 시세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시세를 내고 나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지선대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리도 오늘 21선 깼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가격적으로는 한 3,000원권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3,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61선 부분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세와 함께 추세를 다시 이어나가는지 여부는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난번 급등을 되돌리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벌써 바닥권에서 종목별로는 한 7, 8% 이상 강하게 올라온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오늘 저점을 손재선으로 설정하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민감 섹터가 유가 반등과 더불어서 움직임이 강한 그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들 종목군들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또 롯데케미칼이 한 3%대,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조선과 정유화학 섹터의 움직임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바라볼 수 있을지도 살펴주시죠. 네, 일단 화학주, 정유주들은 최근에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반등세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장 초반 이후로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유가의 급락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일정 부분 해당 종목들은 하방 경직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방 경직일 뿐이지 강하게 시장을 리딩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기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생겨있는 모습이지만 추세를 강하게 돌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시장에서 얻지 못한다라면은 당분간은 등락을 계속적으로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징주 좀 보죠. 오늘 코웨이가 4분기 후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로의 매수에도 지금 강하게 좀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반등권이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코웨이도 지금 전체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87,000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하고 하단을 81,000원대로 하는 박스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81,000원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박스권 한 중단부 정도 되니까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됐겠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87,000원대에서 돌파가 안 됐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다시 돌파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거래가 실리고 밀렸다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가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도 84,000원대는 계속 좀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84,000원대 지지하면서 87,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신다라면 추세 복귀 여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죠. 이 종목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강합니다. 지금 매수 상위 창구 4개 창구가 외국인 창구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고 지금 양봉을 좀 내면서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할 듯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21선 뚫고 올라갈 만한 힘이 좀 있는 건가요?
최근 좀 반도체 가격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거지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요. 환율도 최근에 다시 또 1,100원대를 기반으로 해서 등락이 좀 심화되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소외되는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상당히 5만 원 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추세가 강하게 또 이탈되지는 않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습니다. 뭐 줬다가 뺏었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하이닉스 방금 말씀하신 21선 부근이 48,000원 부근 되겠는데요.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48,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거래까지 붙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46,500원권을 손절선 선택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방향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맨날 신고가 얘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방향성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물론 상방향의 흐름은 맞겠습니다만은 고점이 강하게 다시 또 돌파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감안하신다라면은 해당 종목들은 항상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를 포인트로 잡아보시고 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대가 나오면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쓰시면서 나중에 고점이 돌파됐을 때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시면서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들 움직이면서 항공주들은 또 유가 반등과 더불어서 떨어지는 그 모양새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다 밀리고 있고 특히 대한항공은 최근에 땅콩 해양 때문에 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좀 추세가 이제는 좀 꺾일 것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대한항공 좀 봐주시죠.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한항공 상승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만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미 말씀드렸고요. 5만 원대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하실 것도 방송을 통해서 권해드렸었습니다. 일단 뭐 이 실현을 하셨다라면은 기다리셨다라면 다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최근에 45,000원대에서는 일정 부분 하방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유가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등을 하면 그동안 유가 하락 모멘텀으로 올랐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토해낼 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한 42,000원대까지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다라면은 유가가 여기서 더 강하게 반락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5,000원대 최근 찍었던 45,000원대 중간대 정도를 손절선으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죠. 제일모직 가장 핫한 IPO 대여였는데요. 지금 3%대 하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삼성그룹주의 시장이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등이 좀 하락을 했었죠. 삼성 SDI, 삼성전기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보신다면 삼성 SDS도 장 초반 급등했다가 오히려 다시 반락하면서 마이너스 5,500원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모직 오늘 공모해서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DS의 그림자 안에서 제일모직이 논다라고 생각한다면 SDS도 한 이틀 정도 3일 가까이는 좀 약세를 보였었고 매물을 맞았었습니다. 그 뒤가 관건이 되겠죠. 다들 뭐 이 종목 아시겠습니다만은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거래소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액면가가 5,000원인 거를 감안한다라면은 이 종목의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는 대충 짐작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SDS의 전차를 밟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 뭐 해외 지수의 편입 때문에 SDS는 그동안 좀 급등을 했었는데 제일모직은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죠. 일단 유가증권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자동차 섹터가 좋지가 못해요. 특히나 지금 현대차 1.48%가량 밀리는 그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집중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추가 하락을 더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자동차 섹터들 러시아에 대한 사업 비중이 현대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러시아가 뭐 일각에서 나오는 모라토리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의 리스크를 최대한 하락 공포로 이용을 하는 헤지펀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율 환경에서 현대차가 사실은 불리할 게 없지만 자사주까지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리스크에 좀 노출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루블화의 가치 하락 이런 부분들은 부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현재 공포감에 쌓여 있다라는 점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16만 원 기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긍정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탈한다라면 전 저점까지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차 18만 원을 강하게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